안녕하세요, 소판돈입니다. 제가 근래 자전거 업계의 유튜브 영상이나 혹은 블로그 포스트들을 보면서 우리 소팔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겠다. 오늘은 광고와 리뷰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한번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자,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가 들어올 때가 있고 리뷰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클라이언트들한테 이게 광고로 찍어야 되는지 혹은 리뷰로 찍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한번 확인을 하고 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광고랑 리뷰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이 광고와 리뷰의 차이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맥락도 비슷하고 사실 장점 단점 구분하는 것도 비슷한데 사실 자세히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광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제품을 보면서 장점, 단점, 그리고 내용 패키지가 이렇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단점이에요. 사실 광고를 촬영하는 데 있어서 단점은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져야 돼. 그러니까 어차피 다른 라이더분들도 구입했을 때 뻔히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 단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단점을 덮어줘야 돼요. 대략적으로 뭐 이런 거예요. 이 제품은 무게는 나가지만 그래도 가격대에 비하면 이 정도 무게는 준수한 거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굉장히 단점이지만 가격으로 덮는 거지, 이거를. 그에 반해서 리뷰 같은 경우는 딱 단점이 명확해요. 이거는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부품 요 부분이 굉장히 좀 저렴한 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광고와 리뷰의 종이 한 장 차이는 단점을 덮어주냐 그냥 단점을 드러내놓냐 요 차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제가 한 가지 제품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자전거가 있어요. 이 자전거가 대략적으로 사양이 카본 프레임에 울테그라 구동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디스크 브레이크예요. 근데 가격이 200만원 중반대야. 물론 200만원 중반대라는 가격이 굉장히 비싼 가격인데 전체적으로 자전거 시장에서 사양 대비 보면은 준수한 가격이라는 거죠. 가성비가 좋은 쪽에 속하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왜?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사양을 기준으로 해갖고 월드 투어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그러니까 메이저 브랜드라는 뜻이죠. 그 정도의 브랜드에 그 정도 사양에 이 가격은 없어요, 사실. 근데 이 제품을 광고로 찍는다면은 분명히 단점은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은 이 제품은 디스크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휠 체결 방식이 QR이라는 거예요. 퀵 릴리즈. 요즘에 나오는 로드 디스크 제품들은 모두 스로엑스 방식으로 휠을 장착하고 탈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QR과 X의 차이는 좀 이제 검색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여기서 X이 이렇고 QR이 이렇고 단점이 이렇고 장점이 이렇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영상이 좀 너무 길어지니까 이 QR과 X에 대해서는 좀 따로 나중에 좀 제가 촬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직접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넘어가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남들 다 스로엑스를 껴있는데 이 제품만 QR이야. 근데 이 부분을 광고에서 좀 다룬다면은 QR 방식이 좀 휠 장착하고 탈거할 때 더 수월하니까 좋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근데 이거를 제가 리뷰 버전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는 QR인데 사실 보편적으로 보면은 카본 프레임에 울테그라 구동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로 업그레이드 하는 사양이 뭐냐? 바로 휠이에요, 휠. 특히 카본 휠로 많이 가죠. 요즘에는 뭐 슈퍼팀도 있고 파스포츠도 있고 요엘리오도 있고 한 100만원 근처대에 굉장히 가성비 좋고 AS 좋은 카본 휠셋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자전거에다 그 카본 휠셋을 끼려고 하면은 규격이 없어요. 왜? 근래에 나오는 로드 자전거의 디스크 모델들은 뒷바퀴가 특히 142mm X 방식으로 장착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QR 방식의 디스크 로드 휠셋을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물론 선택지가 아예 없진 않은데 요즘에 남들 다 쉽게 고를 수 있는 가성비 휠셋을 나는 굉장히 어렵게 구해야 된다는 거지. 뭐 휠을 다시 재빌딩 한다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뭐 어댑터 규격을 사다가 다시 꼽아 갖고 거기에 맞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번거로움을 겪어야 돼요. 그리고 엑셀 방식들은 휠을 뺐다가 다시 끼더라도 뭐 딱히 조정 필요 없이 딱 맞아요. 근데 QR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잘못 들어가면은 디스크가 닿아버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리뷰로 본다면은 굉장히 사실 좀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을 광고로 한다면은 뭐 휠이 오히려 꼈다 뺐다 하기가 편하다든지 아니면은 이 가격에 이 구성이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 덮어버린다고. 근데 좀 상위 사양의 자전거로 입문을 하시는 입문자분들은 이런 내용을 또 모르고 아 그냥 QR이면 어때? 뭐 QR이면 꼈다 뺐다 편하다지 그러면서 또 구입을 하신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뭐 한 반년 타고 1년 정도 타고 휠셋 업그레이드를 할 때는 굉장히 벽에 부딪힌다. 이러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관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업자인 저로서도 이제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이제 블로그 포스팅들 보고 저 제품 괜찮겠다 했다가 이제 좀 자세히 보면은 아니나 다를까 이게 광고인지 리뷰인지 좀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되더라고요. 근데 일반 우리 소팔러 분들은 저보다는 그래도 그런 광고 리뷰 구분하는 게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갖고 핵심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단점을 이야기했을 때 단점을 한번 골똘히 생각을 해보시고 주변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 단점이 치명적인 단점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광고처럼 정말 적정 수준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단점인가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앞으로도 이게 광고인지 이게 리뷰인지 좀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서 우리 소팔러들이 좀 헷갈리시지 않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소팔러 분들이 현명한 소비자가 되길 원하는 소판돈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